안녕하세요. 리스크 35기 김윤세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21학번에 재학 중이고 봄학기에는 리서치 1팀, 여름학기에는 리서치 2팀에 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스크 35기 경영학과 심재균입니다. 저는 2학기 동안 모두 리서치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5기 김재평이고요. 경영학과 다니고 있고 리서치 2팀에서 봄학기 그리고 여름 방학 때 활동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스크 35기 황성준이고요. 행정학과 다니고 있고 저도 똑같이 봄학기, 여름학기 리서치팀에서 활동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스크 35기 배상진입니다. 지금 영미학 전공을 하고 있고 리서치 팀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리스크 35기 전민석이고요. 체육교육과 전공하고 있고 봄학기, 여름학기 리서치 팀 2번 활동해서 지금 35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저는 그 주식을 꽤 일찍 시작했는데 뭔가 주식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가고 싶었어서 리스크에는 다 주식이나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코로나 때 주식을 시작을 해서 되게 이제 혼자 주식을 하다가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주식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학회에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리스크에 지원했던 가장 큰 이유에는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 리스크에 지원하기 전에는 제가 막 주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한두 종목에서 이제 수익을 얻으면서 점점 주식에 관심을 가지던 시점이었는데 당시에는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이런 어느 정도 수익을 냈던 상황이어서 본격적으로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수익을 내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들어가면은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식 투자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리스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하면 고대 그리고 투자 금융학회 하면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국의 피터 린치가 되기 위해서 리스크에 지원했습니다. 리스크의 일주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리서치 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모여서 종목 제안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라는 거는 주식에서 기업들을 다 종목이라고 얘기하는데 각자 팀원들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좋은 기업들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투표 같은 방식으로 이번 주에 뭘 할지 정하고 이제 팀장님께서 플로우를 쫙 짜줍니다. 이거 해라. 그럼 이제 저희가 화요일 동안 가가지고 열심히 리서치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에 모여가지고 팀 회의를 거치고 한 번 더 하고 이제 금요일날 마지막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좀 밤에 샐 때가 많기는 하죠. 밤을 네. 새서 이제 토요일날 발표를 하고 진탕 술을 먹는 그런 방식으로 일주일 지냅니다. 진탕 술을 먹어요? 아닌가요? 네. 리스크 활동은 크게 세션 활동이랑 그리고 팀별 회의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수금 저녁에는 각자 팀끼리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토요일 오후 1시에서 오후 7시까지는 이제 각자 팀별 내용을 발표를 하는 세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목 같은 경우에는 각자 팀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리서치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팀별 재량에 따라 이 화목 시간에도 팀을 회의하는 정도 있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 이전에 마지막으로 팀의 정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의 PPT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가장 열심히 이제 장소를 딱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부분 새벽 특정까지 열심히 PPT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새벽까지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시간만큼은 꼭 저녁까지 비워두시는 거를 이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리스크 빡센가요? 많이 빡세죠? 많이 빡센가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 개인적인 일정이 한 개 내지 2개 정도만 잡을 수 있다. 한 개? 한 개. 사람 만나는 약속은 한 개 정도만 좀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좀 체력이 강해집니다. 정신력이나 밤을 또 많이 새기 때문에 다크서클도 좀 내려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많이 빡습니다. 팀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일단
보통 금요일은 무조건 밤을 샌다고 보면 돼요. 모든 팀이 금요일에는 다 밤을 새우고 근데 또 그런 데서 이 가족 같은 상황이 또 다 형성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가족 같죠? 저희 아, 그쵸. 가족 아니에요? 형. 제가 동생입니다. 어렵네요. 미치겠다. 이거 좀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그렇게 빡세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막상 학업이랑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각오를 하고 들어오시는 것이 이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들어오기 전에도 빡세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빡세고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도 그만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아, 네. 제가 잠시만요. 유튜브 잘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요 정도 하면 원래 많이 빡센데 그만큼 저는 얻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도망가라고 해놓고 뭐 디스크에서 얻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말을 해주세요. 일단은 저는 진짜 주식을 아예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 지식 같은 거 실력 같은 거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맨날 밤 새니까 체력이 좀 좋아진 것도 있고 카페인이 사람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잠이 잘 오는 그런 체력까지 얻어갈 수 있는 게 리스크의 가장 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좀 너무 너무 그런가요? 네네. 혹시 뭐 네트워킹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죠. 네. 사람을 이게 진짜로 리스크에서는 그 금융권이나 다른 진로로도 굉장히 좀 높은 맞아요. 위치에 계시고 저희가 좀 가고 싶어하는 곳에 계신 선배님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현직자의 말을 듣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가셨고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까지 완전 좀 100% 경험담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꼭 와서 리스크라고 해서 주식 쪽으로만 네. 또 안 나가도 되고 그죠. 뭐 금융공기업으로 가신 선배님들도 있고 뭐 컨설팅 쪽으로 가신 네, 선배님들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좀 부담 없이 그냥 리스크에서 활동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종목에 대해 공부할 때 얼마나 딥하게 리서치가 필요한지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해당 기업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세션을 진행하게 되면 그 업계에 계신 선배님 분들이 오셔서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좋은 동기들이랑 함께 하는 점이 제일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에서 가장 크게 얻어갈 부분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제 제 옆에 있는 재균 오빠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여름 학기 동안 같이 이제 리서치 2팀을 함께 하게 됐는데 그 시간 동안 사실 처음에는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친해져가지고 앞으로 이제 내일 같이 또 이제 방탈출도 하고 이제 더 재밌게 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는 홈커밍 데이를 가지면서 이제 현직에서 일하고 계시는 다양한 알럼나이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금융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이 직업들이 실제로 나에게 적합할 수 있는지 내 적성이 부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리스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되게 좋지 않았나. 사실 원래 일반적인 그 대학 생활에서는 만나기 힘든 살짝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생각보다 이제 여기 출신 분들이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 신분으로는 만나 뵙기 힘든 분들을 만나서 되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좀 저에게 많이 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돈을 얻을 수 있나 했는데 그 지금은 읽고 있고요. 네, 근데 그 뭐랄까 실력에 대해서는 좀 느는 것 같은 게 원래 들어오기 전에 투자할 때는 사업 보고서라는 거를 솔직히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뭐 보면서 하셨나요? 생각보다 사업 보고서를 많이 안 보는 다트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되게 뭐 이슈에 의해서만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 들어오고 나니까 뭔가 숫자적으로 아니면은 좀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된 점, 그러니까 멀티플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런 걸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재밌었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 봄학기를 할 때였는데 예, 금요일에 그 장문의 이별 카톡이 또 통보가 온 적이 웃으세요 지금? 아, 잘. 슬픈 상황인데 그래서 그게 좀 기억이 많이 남네요. 그때 그 친구도 근데 그때 제 뒷자리에서 리서치를 하고 아,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되게 표정이 굳은 채로 그 노트북 끝이 보고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인상 깊었습니다. 좀. 네, 뭐 네, 리서치가 더 중요하죠 인생에 있어서. 네. 네. 그쪽은 재밌었던 일들이 없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계신 분의 집의 1층이 되게 이제 좀 테라스 같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항상 이제 한 2달간 계속 거기서 리서치를 저희가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뭐 젠가도 하고 같이 네. 맥주도 좀 시켜먹고 네. 치킨도 시켜먹고 그러면서 좀 재밌게 했던 활동들 자체가 되게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제 방에서 뭐 샤워까지 하셨죠? 저희 네. 씻고 자고 사실 낮잠도 자고 낮잠 그냥 뭐 모두의 공간이 됐던 네. 근데 그때가 제일 뭔가 재밌었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에피소드가 하나로 국한되지 않고 그 리스크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모든 금요일 밤들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 막 활동하면서 자료도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뭐 짜증 내기도 하고 펌프 게임 즐기기도 하고 고른넷살 야식으로 먹으면서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랑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낙들이 함께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IR에 전화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당시에 제가 이제 IR을 처음 전화했을 때 너무 긴장을 해서 어버버버 하면서 물어봤는데 이제 IR 담당자께서 저보고 대학생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너무 당황해가지고 전화를 끊어버렸던 기억이 가장 남습니다. 재미있었던이라고 하는 게 정말 단어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저는 재밌었긴 한데 저는 해 뜨는 거를 조금 많이 봤던 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인 것 같아요. 저 뭐 동해를 가서 해 뜨는 것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일출을 많이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럽니다. 리서치를 하면서 일출을 볼 수 있고 뭐 아니면 술을 먹다가 볼 수도 있고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좋게 한 것 같은데. 리스크를 지원하고 있는 과거의 자신에게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저는 여기가 동아리인 줄 알고 지원했기 때문에 아, 저도 이제 다시 돌아간다면 적어도 이제 똑바로 알고 지원을 해라.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지원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도 지원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리스크 들어오기 전과 후 삶이 되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똑같이 뭐 좀 이렇게 빡셀 줄 모르고 타임라인이 이렇게 길 줄 모르고 지원을 하고 그냥 들어와 보니까 힘드네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2배, 3배는 더 빡셀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주식 공부를 좀 하고 들어올걸? 책이라도 몇 권 좀 읽고 들어올걸? 하는 네,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싶네요. 사실 저는 진짜 뭐 아무도 몰랐어가지고 저한테 좀 많이 쫄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저한테 너 되니까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좀 얘기해주고 싶고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면접 같은 거 너 하고 있는 만큼 준비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지금도 쫀 것 같은데 살짝. 지금 좀 쫄았어요. 지금 약간 쫀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그런 좀. 게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뭐 마음 좀 풀고 편안하게 준비해가지고 지원 다시 해라 오늘.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 다시 하자. 완전 6개월 하시다 오겠습니다. 있으세요? 만약에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리스크가 굉장히 얻어가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아야 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이 자신이 이 금융 쪽에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리스크에 지원을 하면은 나중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언론분들도 더 다양하게 만날 수도 있고 더 깊게 먼저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신의 진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이에 대해서
리스크 지원할 때도 풀어 쓰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멈춰라고 외치고 싶은데 그럴 순 없고 그래도 리스크 활동하면서 많은 경험들 쌓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지원해보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네. 리스크 지원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을까요? 이제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레포트를 읽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읽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레포트가 20쪽, 30쪽 되다 보니까 15분, 20분 안에 그 레포트를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어서 중요한 포인트만 핵심을 잘 기억을 하고 작성을 해서 토론에 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고려대 리스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공개 레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들 참조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참고해야지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그 학술적인 내용보다 좀 커뮤니케이션 이쪽을 더 많이 중심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토론하실 때도 뭐 토론 진행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옆에서 얘기하시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듣는 척이라도 하시고 뭐 말씀하셨던 것들 알아들은 것들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 아니다 뭐 그런 정도의 의견 나눔이 있으면은 충분히 면접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요. 우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은 그만큼 리스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리 찾아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인터뷰 영상, 그리고 자료들, 그리고 홈페이지를 참조하면서 현재 리스크에 있는 BMW팀, PI팀, 리서치팀 등 다양한 팀들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자신이 이 팀에 대해서 맞는 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리스크 지원서에서 어필을 해주신다면 리스크에 계시는 분들이 이를 충분히 좋게 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면접이나 서류를 통틀어서 자기만의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걸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그냥 자기만의 이유를 가지고 그 이유가 좀 틀렸다고 할지라도 그게 좀 자기만의 이유가 명확하다면 그게 얘기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긴 한데 면접 때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면접 때도 그렇고 뭐 서류를 쓸 때도 내가 뭐 이 행동을 왜 했는지에 대한 좀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게 평상시에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종목 리포트나 뭐 그런 보고서들을 읽는 습관이 좀 돼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보았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 번은 좀 정독을 해봐라. 그래서 거기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캐치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면접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유독 면접관 중에 끄덕끄덕 잘해주고 리액션 잘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을 거거든요. 이번에는 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고 면접에 임하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네. 꿀팁이다. 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예, 하세요. 이게 면접하면서 저도 느낀 건데 이게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괜히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가가지고 이제 분질하게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했다가 다 들켜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 얘가 진짜 아는 건가 아니면은 면접이니까 아는 척 하는 건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서 모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르는 거에 있으면 좀 다른 자기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그쪽으로 더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이제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아는 척하면서 말을 하면은 더 이게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아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주식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을 보여드리고 싶으면 주식 용어 이런 거 같은 거 뭐 네이버에 치면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한번 읽어서 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면접 같은 경우에도 좀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그 전개 과정이 중요한 거지 잘하고 못하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긴장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또 심사위원들도 다 그런 거 알고 겪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레포트들 찾으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많이 읽고 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청산 유지시네요. 네. 말 잘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리스크에서 얻어가는 것에 대해 말해주세요. 도 생각해야 되고 등등. 또 알림 설정까지. 그래도 우리가 또 3프로 TV를 이기는 유튜버가 될 수 있어.